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격투기 팬 여러분들, 생활복서TV입니다. 드디어 DKU가 시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DKU의 실전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은 격투기 팬이라면 누구든지 알 것입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지금 당장 유튜브에서 DKU를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DKU에 대한 재평가를 하며 복싱을 모르는 복리이분들에게 복싱의 기본기를 알려주기 위한 교육 목적의 영상입니다. 비록 많은 격투가분들과 유튜버분들이 DKU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며 혹평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첫째, 저는 DKU님을 응원합니다. 둘째, 최대한 객관적으로 편견 없이 분석하여 많은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2021년 12월 4일 토요일 개최가 예정된 쉬샤오동과의 시합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을 참고해주시고 본 영상이 DKU님의 복싱 실력 향상에도 일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청자들의 재미를 위하여 약간의 코믹적인 요소들을 넣었습니다. 무엇보다 본 영상의 편집을 허락해주신 원 업로드자인 이관자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활복서TV 올림. DKU님의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독자 56.3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이자 약 1000개의 영상이 업로드가 된 헤비 업로더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15 Martial Arts라는 제목으로 6년 전에 올린 영상에서 발췌하였는데 조회수가 무려 851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개의 무술들이라는 제목이지만 모두 16개의 무술로 나뉘어져 있으며 킥복싱을 미얀마 전통 무예와 함께, 태국권을 아이키도와 함께, 소림사 쿵푸를 우슈와 함께 한 카테고리로 묶은 것을 분해하게 된다면 총 19개의 무술이 언급되었습니다. 저는 본 영상에 대한 주석을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듯한 운동이라 표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DKU님이 해당 운동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는지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속되는 DKU님의 실력에 대한 논란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개 가까이 되는 혹은 더 많은 무술, 무예, 격투, 운동에 대하여 마치 장점만 뽑았고 그리하여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웹상에 퍼져있는 영상들 중에는 상당한 카리스마를 보이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또한 핸드스피드, 탄성, 유연성 등 DKU님이 보여주시는 운동 능력은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상당한 수준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의 실력 또한 겸비가 되어 있을 테니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상들은 수백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보입니다. 만약에 DKU님이 수십 년 전, 즉 영상 매체가 현재처럼 발전이 안 되어 있고 보급 또한 안 되어 있다면 이소룡과 같이 전설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을 듯 합니다. 이소룡이 실전에서는 약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소룡 또한 절권도를 창시하며 각종 무술의 장점을 취합하였다고 하며 뛰어난 신체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리고 실전성에 대한 논란, 즉 실제로도 강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DKU와 이소룡은 실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는 점이 비슷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실전에서는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1인치 펀치, 즉 발경을 이용하여 1인치라는 거리로도 상대방에게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기술이 이소룡을 통하여 보급되었고 DKU 또한 수차례 시연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중들의 시선은 대체로 따갑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DKU의 실전 스파링 영상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곧바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본 영상은 최근 DKU님이 모 단체에서 라이트 헤비급 체급으로 프로 테스트를 보는 영상입니다. DKU님의 정확한 신체 사이즈는 모르지만 신장은 170 후반에서 180 초반 정도로 보이니 단신도 장신도 아닌 대한민국의 신체 건장한 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사이에 재밌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앞손으로 견제성 잽을 날렸는데 잽을 하면서 손등으로 쳤습니다. 엄연한 반칙입니다. 복싱에서는 손등 그리고 손바닥으로 치는 것 또한 반칙입니다.
아마 다양한 격투 종목들을 연마하시면서 남아있는 습관 같은데 복싱 경기에서는 안 된다는 거 꼭 유념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먹이 나와야 되는데 주먹이 나오질 않아서 지금 심판께서 주의를 주셨죠. 비록 주먹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DKU님의 움직임을 봐서 상당히 빠른 민첩과 운동신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상대방이 이게 공격을 하고 들어올 때 뒷걸음질을 치면서 이제 방어를 하다가 상대방의 뒷손 훅을 피하며 카운터를 날렸죠. 비록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져 있었고 유효한 타격이 되지는 않았는데 카운터가 보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타격 센스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지금 장면도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앞손으로 상대방을 빠르게 공격을 하는데 핸드 스피드가 아주 좋고 스텝이 특이합니다. 하지만 거리가 잡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뒷손도 같이 공격이 나왔으면 꽤 괜찮은 그림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지금도 뒷손 바디훅이 나왔죠. 타격점이 로우 블로우 위치까지 내려갔고 전체적인 무게감이 매우 떨어졌지만 괜찮은 시도였습니다. 만약 앞쪽으로 스텝을 밟으며 전체적인 무게중심의 이동과 함께 공격을 했으면 잘 들어갔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도 조금 전과 비슷한 양상이 나왔습니다. 카운터로 바디 훅을 노린 후 앞손으로 상대방에게 훅을 주며 코너를 빠져나왔습니다. 기술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앞손으로 상대방을 제껴주는 방식은 공격과 함께 본인의 포지션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좋은 기술이죠. 그 사이에 흐트러진 코보 헤드기어를 정비하며 링의 중앙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눈치채신 분이 있겠지만 앞손 가드가 계속 내려가 있습니다. 가드는 매우 중요하죠. 앞손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공격할 틈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상대방과 거리를 잴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앞손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거리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코너로 몰리게 되니 코너에서 빠져나와 다시 링 중앙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가지는 시합이실 텐데 링에 대한 시야가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련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엇보다 코너에 몰리지 않고 상대방을 몰 수 있는 압박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본 영상을 편집하면서 방금 전에 DKU님의 상체를 클로즈업 시켰었습니다. 과연 수십 가지의 무술을 연마한 분의 몸은 얼마나 단련이 되어 있을까가 궁금했었죠. 빨간 잠바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지지 않은 몸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비록 탄탄한 몸매가 보여지지는 않지만 근력량과 격투 실력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있으니 저는 그냥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의 앞손이 들어갔습니다. 유효타로 보입니다. 노가드를 하고 계시려면 그만큼 상대방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반사신경이 뒤따라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공격을 하기 위해 앞발 먼저 나가면서 뒷발을 지렛대처럼 밀어 공격을 하는데 맞질 않았습니다. 복싱뿐만 아니라 격투기는 소위 발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거리 조절, 거리 싸움이라 생각하면 되겠는데 성공적인 거리 싸움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유효타도 나오기는 하지만 앞선을 내리고 있고 그에 따라 거리 조절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니 효율적으로 거리 싸움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가뜩이나 뒷손의 가드 또한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쓱박을 시전할 경우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에는 알리 스텝을 보이셨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쇼맨식으로 봐야겠습니다. 코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스텝을 활용하였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스텝도 체력 소모가 뒤따르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2라운드로 접어들며 상대방이 매섭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잘 피하였습니다. 피하면서 조건 반사적으로 보이는 앞손의 움직임도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피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거의 점프를 하면서 피하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죠. 무게중심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골프든 테니스든 어떤 운동이든 힘을 빼되 무게중심을 지키는 것이 모든 운동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잔발이 빠르고 운동신경이 좋으신 것까진 눈에 보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 또한 선명히 보입니다. 신체가 굉장히 날렵하다는 것 또한 보이긴 합니다. 라이트 헤비급인데 저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타고났다고 봐야 하겠죠. 지금 앞손에 하이라이트 하고 있듯이 앞손이 완전히 내려가 있죠. 저 정도면 완전 노가드인데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몇백 그램의 글러브를 계속 들고 있는 것 또한 훈련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러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는 않나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는 사이 아까와 비슷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카운터 훅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앞손 훅을 날리면서 코너를 빠져나옵니다. 보통은 앞손을 날리고 앞손의 방향과 함께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조금은 특이한 장면입니다. 타격을 주는 동시에 빈틈으로 빠져나오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포지션을 잡고 있지요. 재빠르게 포지션을 취하는 장면 괄목할 만한데요. 근데 무엇보다 보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와 함께 왼손 바디 훅을 날리는데 거의 착지와 동시에 훅을 날리는 모습 또한 굉장히 특이합니다. 착지를 하며 무게중심을 잡기도 어렵겠거니와 펀치에 힘이 실리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끊어친다기보단 완전히 밀어버리는 모습입니다. 복싱의 전형적인 펀치 형태라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상대방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는 모습과 함께 영상이 끝났습니다. 다들 어떻게 시청을 하셨습니까? 종합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TK 유님의 대쉬샤오동 시합을 대비한 종합 분석이 있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쉬샤오둥과의 전력 비교입니다. 먼저 스트렝스 체력입니다. 쉬샤오둥이 100kg에 육박하다는 것에만 기인하여 TK 유님이 유리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스파링 영상이 짧기는 하지만 체력에 크게 달리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봤습니다. 스피드는 스파링 영상에서 보았듯이 매우 날렵합니다. 이 스피드는 단순한 몸놀림 이외에도 핸드 스피드, 스텝까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TK 유님의 최대의 강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파워, 쉬샤오둥과의 체급 차이를 보았을 때 그리고 스파링 영상에서 보여준 임팩트를 봤을 때 파워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쉬샤오둥은 MMA 격투를 수련하신 분이고 중국의 무술 고수라는 분들을 대상으로 KO를 계속 이끌어낸 만큼 쉬샤오둥에 비해서 매우 낮음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인듀어런스 맷집입니다. 아무래도 100kg의 MMA로 단련된 분보다 맷집이 좋을 것이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택, 공격입니다. 물론 TK 유님의 여러 영상들을 보면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실전 스파링 영상을 보면 공격력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실전 경험의 부재로 인하여 체득된 공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장점이 있고 보완하면 좋아질 사항들이 있으니 매우 낮음보다는 낮음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디펜스, 방어력은 취약해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수차례 언급하였습니다. 스킬은 보통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쉬샤오둥의 복싱 실력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TK 유님은 수십 가지의 무술을 이해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시고 스파링 영상에서도 격투에 대한 센스가 있어 보이시기 때문에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전력을 종합하여 전략을 세운다고 한다면 빠른 스피드와 체력을 이용하여 시합을 장기전으로 이끌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무술 고수들과 같은 대중 망신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으나 싫으나 TK 유님이 이번 시합에서 이길 것이라 보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거나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자신감이 떨어지느냐 마느냐는 TK 유님 스스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저는 TK 유님을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과 같은 시합 필수 수칙을 준비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무술가가 중국의 뚱뚱보에게 망신당하는 꼴이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저는 프로 선수도 아마추어 엘리트 선수 출신도 아니지만 복싱만 10년 넘게 한 사람으로서 제 조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건승과 무운을 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